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 3월 5일 건설 중에 있는 평양 양로원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풍치수리한 대동강반의 명당 자리에 평양 유가온 A유건과 나란히 훌륭히 일떠서 2015년 8월 7일에 준공한 평양 양로원은 몸소 그 터전도 잡아주시고 건설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오려있는 연로자들의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평양 양로원이 부지도 몸소 잡아주시고 설계로부터 자재보장 대책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평양 양로원 건설장을 찾으신 2015년 3월 5일은 정월 대보름 명절날이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양로원 형성화를 보니 양로원이 호텔이나 기관 청사와 별로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양로원을 건물의 모든 요소들에서 민족의 향기가 짙게 풍기는 민족 건축물이 본보기가 되게 꾸려야 한다는 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총심 원장은 양로원의 보양생들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다심하신 손길은 평양 양로원이 곳곳마다에 뜨겁게 오려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먼지 흩날리는 건설장의 계단을 나번져 오르시면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계단을 오르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단의 고를 낮추고 폭을 넓게 해줄 데 대한 문제와 도중에 휴식할 수 있는 장소들도 마련해 줄 데 대하여 하나하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날 일꾼들로부터 침실들의 침대를 넣는 곳으로 이견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보고받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늙은이들은 뜨뜻한 온돌방을 좋아한다고, 그러나 침대를 좋아하는 늙은이들도 있는 것만큼 침실들을 온돌방과 침대를 넣는 방을 잘 배워봐요 꾸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평양 양로원을 새 세계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도 세우자면 늙은이들의 체질적, 심리적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생활 조직과 정서 생활, 몸 단련 등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갖춰줘야 한다고 세심히 이르셨습니다. 양로원의 온실과 텃밭에도 연로자들을 위하시는 자애로운 오보이의 뜨거운 사랑이 오려 있다고 하면서 조용순동무는 못 잊을 그날을 격정 속에 돌이켰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연료자들의 심리도 헤아려 주시면서 양로원의 보양생들이 밥맛이 날 정도로 일할 수 있게 텃밭과 온실도 꾸려줘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보양생들이 텃밭과 온실에서 일을 하면 건강에도 좋지만 밤새 같은 곳을 생산해서 양로원 살림살이에 보탬을 줄 수 있어 좋을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양로원을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훌륭한 양로원으로 꾸리고 양로원 보양생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 우리 당의 민족 시책이 운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평양 양로원을 보양생들의 편의가 최대로 보장된 연료자들의 행복이 보금자리로 꾸려지시기 위해 바치신 오보이 구 헌신으로 더욱 행복해지는 우리 연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원수님이 민사랑의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쳐갈 마음뿐입니다. 2015년 8월 준공을 앞둔 평양 양로원을 또다시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연로자들에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궁궐 같은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니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인민의利益과 편의를 위한 사업을 다음과 국가 사업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만 평양 양로원과 같은 연로자들을 위한 훌륭한 보금자리가 일떠설 수 있다고 긍지에 넘치어 말씀하셨습니다. 이해의 첫 기술께서 자신께서는 유가온 A유건 양로원들을 꾸리고 부모 없는 아이들과 늙은이들을 국가적으로 돌봐주게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부를 느낀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그 말씀은 온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우리가 안겨 사는 품이 얼마나 따사롭고 자애로우며 이 땅의 미래가 무엇으로 해서 그리도 아름답고 창창한 곳인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노원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부모 없는 아이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연로자들을 모두 품어 안으시고 이 세상 제일 큰 행복만을 안겨주시려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대한 헌신 속에 온 나라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이 되고 서로 돕고 이끌며 덕과 종을 나누는 훌륭한 국풍이 흐르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오보의 요라 같은 사랑 속에 각지의 일도선 유가원과 애유건 양로원에서 울리는 행복의 노래소리 웃음소리는 이 세상 제일 위대하고 소중한 사회주의 내조국을 빛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선 천만 인민의 요리를 더욱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백도의 혁명정신, 백도의 칼바람 정신을 영원히 가슴에 안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려는 신념의 대요가 백도 전구들에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대의 존재를 강력히 선도하는 당 사상 전선의 기수 전초병으로서의 사명과 본부를 다해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으며 전국 기자 언론인들이 백도 전구에 대한 답사 행군길에 올랐습니다. 답사 행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조국에 진출하시어 첫날 밤을 수경하신 천봉 수경지를 찾았습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의 혁명적인 생활 기풍이 곳곳마다에 오려있는 수경지를 돌아보며 답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조국해방 업적과 항일혁명 투사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행군 과정에 답사인군 대원들은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해상기 발표 모임과 시랑송 발표 모임을 진행하면서 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불굴의 혁명 신념을 다시금 새겼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새겨져 있는 리명수 혁명 사적지를 찾았습니다. 혁명 사적지를 돌아보며 답사인군 대원들은 일찍이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기를 개척하시고 백두의 혁명 전통을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굳건히 다져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위대한 당의령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자. 일심단결의 불강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그치자. (38) 국제 분여절 115돌 기념 공산주의 어머니 용의상 수상자들과 여민 일꾼들, 여민군들의 삼봉 모임이 4일 여성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향순 동지, 여민 일꾼들, 평양시의 여민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공산주의 어머니 용의상 수상자들이 발언했습니다. 두 아들을 영웅으로 키운 동대원구역 문신일동 부양 최옥의 여성은 자식들이 사회주의 제도의 고마움을 알고 보답의 길을 걷도록 어머니로서 응당해야 할 일을 한 자기를 당에서는 공산주의 어머니로 내세워 주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자식들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연구 성과들을 이룩하도록 적극도 밀어주어 김정일 훈장 수혼자, 공화국 영웅으로 키운 긍지를 안고 연탁에 나선 평촌구역 미래동 부양 리영혜 여성의 이야기는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려줬습니다. 운정구역 광명동 부양 백정숙 여성은 과학자인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세 자식을 돌보는 속에서도 교단을 굳건히 지켜온 데 대해서 추억하면서 모든 어머니들이 깨끗한 양심과 진함없는 모성애로
아들, 딸들을 당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직한 참된 혁명가로 옥색에 키워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공산주의 어머니들이 고상한 정신 도덕 높음을 따라비워 토론자들은 공산주의 어머니들의 고결한 정신 세계를 따라비워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며 자녀 교양에서 맡고 있는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속에 각지에서 대중의 애국요리를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선전선동 활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상원세멘트윤합기업소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선전선동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월 인민경제계획을 농취 수행하는 데서 특출한 미훈을 세운 혁신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을 의의 있게 진행한 윤합기업소에서는 사상 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서 대중의 증산 요리를 최대로 거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여명중앙위원회에서는 당 결정 관철의 제일 앞장선 여기 상원세멘트 윤합기업소에서 전국 여명예술 선동대 경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연은 상원 노동계급의 정신력을 반영한 이런 좋은 작품들이 나왔고, 전국 여명예술 선동대 경연은 충성과 애국의 힘을 남김없이 본출시켜 당 창건 88술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혼신분투하고 있는 상원의 노동계급을 계속 혁신, 연속 도약으로 적극 떠밀어준 계기로 되었습니다. 중앙의 지계 강연 강사들이 조국의 소북변의 일도서는 최대 규모의 온실농장 건설장에서 백두산 용청년 돌격대원들을 고무하기 위한 연합 집중 강연 선전 선동 활동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청년들을 굳게 믿으시고 기적적인 승리와 미훈만을 아로새기는 선봉대로 시대의 영웅, 창조의 고인들로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스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전하는 지계 강연 강사들의 강연 선전은 조국당 위에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을 훌륭히 일떠세움으로써 청년 존이들의 애국기세와 영성, 고귀한 명예를 혁혁한 위훈으로 빛내어 가려는 돌격대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배가해 주었습니다.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상원의 노동계급들의 투쟁 정신을 본받아 세기준 세기록 창조로 들끓고 있는 수도의 주요 공장 기업소들에 달려나가 선전선동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증산투쟁, 창조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어줄 것을 열렬히 호소하는 이들의 힘있는 경제선동은 당중앙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총분기에 나선 수도의 노동계급들을 적극 거미해 주었습니다. 평양건설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적 요리를 적극 불러일으키는 데 목적을 두고 선전선동 수단 전시회 및 방송선전차 출동식을 의의 있게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교양자료들과 선전선동 기재들은 정책적 대가 뚜렷하고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사상사업의 시료를 증폭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받들고 각지에서 올해 농사 차비를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에서 농촌 청년 작업반장 청년 분조장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경철 동지와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농촌 청년 작업반장 청년 분조장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담회체 편집물 평남의 전야마다의 청년 작업반, 청년 분조 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다를 시청했습니다. 이어 경험 토론들이 진행되고 전세대 농촌 청년 작업반, 청년 분조원들과의 상봉 모임이 있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애국 충정과 혁명적 열정으로 농촌 청년 분조, 청년 작업반 운동을 힘있게 벌여 당의 농업 정책을 앞장에서 관철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꿋꿋이 이어갈 열의로 가슴 끓였습니다. 남포시에서 범 밀버리 파종 기술 전수회가 있었습니다.
기술 전수패는 봄밀 버리 파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시안의 모든 농장 초급 일꾼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함경북도 농군맹위원회 일꾼들이 청진시 청암구역 직하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농장들에 달려나가 화선시 경제선동을 공세적으로 벌려 올해 알곡고지 점령에 떨쳐나선 농업 근로자들의 열의를 배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농군맹안의 동맹원들도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당의 운동에 기어이 보답하자고 새해 정초부터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꾼들부터 들끓는 현장의 자질을 정하고 포전에서 정치 사업도 벌리고 힘있는 경제 선동도 진행하면서 새해 농사차비에 떨쳐나선 농업 근로자들이 시대 정신이 반영되고 허소성이 강한 이들의 경제 선동은 올해에도 농사를 잘 지어 풍요한 가을을 펼칠 일념에 넘쳐있는 농업 근로자들의 기세를 돋궈주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평양 가방 공장에서 9년간을 재봉공으로 일하면서 학생 가방 생산에 자기의 솜씨를 다 바쳐온 한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일) 경의하는 총비서동식께서는 뜻깊은 새해에 즈음하여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을 당중위원회 본부 청사로 불러주시고 그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평양 가방공장의 평범한 노동자인 리연숙 동지도 있습니다. 김설성 기자가 현지에서 그를 취재했습니다. 평양 가방공장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6년 우리 아이들에게 멋있는 배낭식 가방을 안겨주려는 당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해서 나라에서 처음으로 건설된 소나무 책가방의 어머니 공장 본보기 공장입니다. 올해 41살인 리연숙 동지는 공장이 창립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이 직장 3작업반에서 재범공으로 당세포 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리연숙 동지는 제일 먼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새로 일도선 공장에 모셨던 잊지 못할 2017년 1월의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영광의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가 일도세운 공장에서 우리의 원리와 자재를 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가방을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됐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아직은 너무도 해놓은 일이 적은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의 가방을 만드는 심정으로 가방 생산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당중앙과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일을 잘해나가기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던 아버지 원수님을 우러르며 리연숙 동지는 귀여운 자식을 둔 어머니로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려 그리도 마음 쓰시는 그의 뜨거운 심정이 어려워 목이 꽉 메여왔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리연숙 동지에게는 학생 가방을 만드는 자기의 재봉공 일이 제일 보람있는 일로 여겨졌고 자기 손에서 완성돼 나오는 가방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자는 김송희 지배인 동지와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배인 동지는 리연숙 동지가 정말 훌륭한 초급 일꾼이라고 그는 공장에서 가장 힘든 완성 공정을 자진해서 맡아 하고 있는데 지난 9년 동안 그가 완성한 학생 가방이 아마 수십만 개는 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처녀 시절 군사복무를 한 제대군인이라고 그래서인지 무슨 과업을 주면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무조건 집행하는 기질이 몸에 푹 배인 공장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자와 만난 작업반원들은 리연숙 동지는 모두가 존경하고 따르는 훌륭한 당세포 비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작업되면 언제나 대중의 앞장에 섰고 또 자기들을 고급 기능공들로 키워내세우느라 당세포 비서 사업을 하느라 리연숙 동지는 항상 바쁘게 지냈는데 그래서 5분이면 가다 올 가까운 곳에 집을 두고도 늘 공장에서 살다시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딸과 함께 학교 운동회에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연령별로 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책가방을 계속 열어보고 만져보고 하다가 학부형들의 눈먼 오해까지 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연숙 동지는 자기 손에서 완성되는 가방은 비록 크지 않아도 그 하나하나의 생산 숫자는 곧 아버지 원수님께서 제일 관심하시는 문제라고. 그래서 재봉기 앞에 마주 앉으면 그이께서 자기의 일솜씨를 보아주시며 우리 아이들에게 메어줄 가방인데 잘 만들라고 고무해 주시는 것만 같아 아무리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정성을 기울이고 또 기울여도 늘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기자는 전국의 학생용품 생산자들을 생각했습니다. 학습장을 생산하는 노동자는 자기 자식의 책을 꿰매주는 심정으로, 학생 교복을 만드는 노동자는 자기 자식의 옷을 만드는 심정으로, 여기 가방공장 노동자들은 자기 자식들의 가방을 만드는 심정으로 기대마다 사랑하는 자식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하나하나의 제품마다의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햇님 솟아오르면 달랑달랑 책가방 메고요. 우리 동무 손목 잡고 원수님을 노래하며 학교에 세상에는 나라마다 아이들이 있고 학생용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들도 수없이 많지만 이렇게 자기 자식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수백만 아이들의 어머니 된 심정으로 생산품에 정성을 기울이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나무 책가방을 메고 다니는 아이들도, 날마다 그 가방을 메워주는 부모들도, 학교의 선생님들도, 지역 취재를 하는 기자 자신도 이 자그마한 학생 가방에 깃든 어머니당의 은정, 그리고 그 사랑과 은정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온갖 지성을 다 바치어가는 생산자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바로 이렇게 평범한 재봉공을 우리 혁명의 최고 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 본부총사로 불러주시고 바로 리연숙 동지와 같은 애국적인 근로자들을 나라를 떠받드는 믿음직한 주추라고 불러주시며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자기는 아버지 원수님을 모시고 2번이나 기념사진을 찍은 행운아라고, 학생 가방을 생산하는 평범한 노동자가 이렇듯 빛나는 삶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우리 당과 조국의 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온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원수님께 감사의 큰 절도 올리지 못했는데 우리 원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이렇게 영광의 단상에 불러주시었다고 감격에 겨워 이야기했습니다. 리연숙 동지의 모습을 통해서 기자는 바로 이러한 애국 국민들의 성실한 땀과 노력이 한층 한층 쌓여 우리 조국의 거창한 변혁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실체가 더욱 눈부시게 솟구치고 있으며 이렇게 당과 국가의 고마움을 알고 보답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광의 단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인디아의 북부 국경 지역에서 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관이 전한 데 의하면 눈 사태로 약 60명의 사람들이 묻혔는데 그중 16명은 구원됐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산줄기에 있는 이 지역에서는 최근 년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눈이 녹으면서 이러한 눈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캄보자의 프레이 뱅주에서 3살도 안 된 남자아이가 저리독감에 걸려 죽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성이 밝힌 데 의하면 사망한 어린이는 H5N1형 저리독감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 어린이의 가정에서 기르던 닭들도 죽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접촉자들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돌불이 발생해서 피해가 났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들불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많은 면적이 불타버리고 주민 지역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상사태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볼리비아의 서남부 지역에서 1일 2대의 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37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도로 상태가 불비해서 해마다 1,400여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먼지가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지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 성분은 규소 화합물이고 그 밖에 알루미늄, 철, 칼슘,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먼지 알갱이는 상기도까지 침습하지만 크기가 0.1 내지 2.5 마이크로미터인 먼지는 폐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폐포에 남아있게 됩니다. 먼지가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철과 아연, 알루미늄 먼지는 중독성 알레르기성 질병을, 새털과 쑥잎풀은 알레르기성 고염을, 석탄가루는 탄폐증, 타르, 규소가루는 폐암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먼지가 많이 나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보호 안경을 비롯해서 필요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이 달에서 수집한 현무암 시료 분석을 통해 달의 형성과 관련한 새로운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수집한 현무암 시료는 약 28억 년 전의 것인데 이것을 분석한 결과 달이 형성 초기에 녹은 암장으로 뒤덮여 있었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번에 밝힌 자료가 달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 된다고 하면서 이에 기초해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건설 재료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독특한 형태로 설계된 지붕재입니다. 절연성과 방수성이 좋고 가벼운 재료로 만든 이 지붕재는 3차원적으로 설계된 독특한 형태로 해서 밀폐가 잘 보장된다고 합니다. 또한 설치한 다음에 그 위로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어 지붕 작업을 진행할 때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임의의 건설 자재를 쉽게 붙일 수 있는 고강도 접착제입니다. 이 접착제는 일반 접착제에 비해서 접착 시간이 8배나 빠르기 때문에 건설 속도를 훨씬 높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습기 견딜성도 높아 실내는 물론 야외 작업에서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여러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렸지만 지역적으로 강수량이 심하게 차이나는데 그럼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5mm 이상의 비와 눈이 내렸고 특히 열안과 고성, 개풍을 비롯한 황해남도, 강원도, 개성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10mm 이상의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매우 적거나 비와 눈이 전혀 내리지 않은 것으로 해서 가을밀보리의 생육보장에 지장을 줬습니다. 앞으로 3월 중순까지도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눈이 거의 내리지 않을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서는 가을밀보리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원북도에서 주로 개였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강원도, 함경남북도, 량강도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삼지연에서는 폭설을 동반한 비교적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9도로서 평년보다 2도, 어제보다는 5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의령화 1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삼지연, 연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3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지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려서 삼지연을 비롯한 의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1cm 미만의 눈이 내린 후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의령화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이천 지방으로서 13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의령화 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주로 개이겠으며 물결은 조선동해 해상에서 조선 소해 해상에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남동풍으로 바뀌면서 약해지고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3월 7일부터 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일과 8일에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7일에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고 8일에는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9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7일이 평년 정도이겠고 8일부터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